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머니 룰. 지은이는 에스더 힉스, 제리 힉스입니다. 전 세계 3천만 부가 판매된 초대형 베스트셀러 시크릿을 탄생시킨 주요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시크릿이 출간되기 20년 전에 이미 끌어당김의 법칙 워크숍을 개최하여 돈, 건강, 성공에 관한 강력한 해답을 제시했다. 오프라 윈프리 쇼에 출연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웨인 다이어와의 대담을 통해 책을 공동 출간하기도 했다. 웨인 다이어는 그 책을 내 생애 가장 중요한 책으로 소개했다. 당신의 삶에서 펼쳐지는 모든 경험에는 끌어당김의 법칙이 작용합니다. 당신의 말과 당신의 생각에 지금도 강력한 끌어당김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삶의 모든 행복은 당신이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 당장 좋은 것을 이야기하겠다고 마음먹으세요. 다른 이들의 성공을 비난하면 당신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누군가가 자신의 성공을 방해한다고 확신합니다. 다른 이들이 내 것을 빼앗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을 방해하는 세력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의 성공은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바란다면 반드시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것이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불편한 감정은 무언가가 크게 잘못됐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하지만 불공정이 발생했다거나 행운의 신이 당신을 무시했다거나 누군가가 당신의 성공을 가로챈 건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진정한 문제는 당신이 내면의 존재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문제는 당신 내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내부의 문제는 스스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일상을 좌우하는 돈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다면 당신은 충분히 성공한 느낌이 들 것입니다. 돈이 충분하다는 느낌, 그 생각을 의도적으로 끌어당기는 순간 당신은 재정적 성공의 길로 들어섭니다. 당신은 기분 좋게 살도록 태어났습니다. 육체를 가진 존재로 살겠다고 결정한 건 당신이 계획한 일입니다. 몸을 처음 가졌을 때 당신은 삶에 대한 기대로 행복했습니다. 어떤 두려움도 어떤 의심도 당신을 흔들지는 못했지요. 자신의 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잘 해낼 능력이 있다는 것을 당신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강력하고 창의적인 천재였습니다. 비슷한 것끼리 끌어당기는 이 당연한 법칙이 우주의 기본 원리라는 것을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기억하고 있었지요. 당신은 모든 사물의 기본이 진동임을 기억했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 이 진동에 반응한다는 것을, 비슷한 진동은 끌어오고 다른 진동은 밀어내며 당신의 경험을 창조한다는 사실을 기억해냈습니다. 압박감을 강하게 느끼면 당신을 도울 사람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당신을 힘들게 할 사람만 주위에 가득하지요. 스스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끼면 공정함은 당신을 찾아내지 못합니다. 돈이 없다는 생각에
실망이나 두려움에 파묻히면 돈을 벌 기회는 계속 당신을 피합니다.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 비슷한 것은 당기고 그렇지 않은 것은 밀어내기 때문입니다. 좋은 생각이 좋은 삶을 끌어당깁니다. 만물은 진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진동은 에너지와 비슷하며 또 다른 말로도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소리에도 진동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듣는 행위는 진동으로 소리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모든 감각은 우주가 진동하기에 가능합니다. 우주는 조화롭게 진동합니다. 공기도, 흙도, 물도, 우리 몸도 진동합니다. 좋은 것은 더 좋은 것을 끌어당깁니다. 당신이 느끼고 있는 감정과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의식적으로 연결하세요. 그러면 변화를 만들 힘이 생깁니다. 하지만 자신을 부족하게 여기면 원하는 것이 당신을 피합니다. 나는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나서 성공하지 못해. 부모님에게 방법을 배우지 못해서 성공하지 못해. 다른 사람이 내 성공을 가로채서 성공하지 못해. 사기를 당해서, 능력이 없어서, 전생에 잘못한 일이 많아서, 정부가 내 권리를 무시해서, 남편이 제 역할을 해내지 않아서 나는 성공하지 못해. 이유는 끝이 없습니다.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오로지 다른 진동을 내보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가난하다고 느끼면 가난한 진동이 생겨납니다. 가난한 진동을 내보내면 풍요로움은 결코 당신을 찾아내지 못합니다. 처한 상황만으로 진동을 내보내면 현재를 결코 바꿀 수 없습니다. 실현되기 전이라도 그 꿈의 설렘과 만족을 느낄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꿈이 이루어진 상태를 의도적으로 떠올리세요. 바라는 현실을 일부러 상상하세요. 상상을 진동으로 내보내지 않으면 그것을 결코 실현할 수 없습니다. 이루어지기 전에 진동을 내보내세요. 그래야 이루어집니다. 당신은 새로운 삶을 말해야 합니다. 바라는 소망을 이야기하세요. 후회와 원망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 인생을 의도적으로 살려면 생각을 의도적으로 해야 합니다. 한 가지만 실천하세요. 바로 새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삶을 지금 말하세요. 모든 대상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을 몇 가지 예로 제시하겠습니다. 풍요와 빈곤, 건강과 질병, 행복과 슬픔, 명료와 혼동, 활력과 지침, 지식과 의문, 흥미와 무료. 모든 것엔 두 얼굴이 있습니다. 일단 당신의 말에 하루 동안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당신이 원하는 삶과 반대의 상황을 말하고 있다면 즉시 멈춰야 합니다. 이 지저분하고 낡은 차가 싫어. 대신에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멋지고 안전한 새 차를 갖고 싶어.
나는 뚱뚱해 대신에 이렇게 말하세요. 날씬해지고 싶어. 사장님은 나를 인정하지 않아 대신에 이렇게 말하세요. 사장님에게 인정받고 싶어. 관점의 전환은 모든 대상에는 실제로 두 가지 면이 있다는 사실을 의식적으로 인식한 다음 그 두 가지 중에서 자신이 바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말하거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명확히 밝혀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라는 무언가를 말하면서 의문을 느낀다면 그 말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감정은 생각의 진동이 창조적인 방향으로 발산되는지 보여주는 진정한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의 말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서 나오는 진동에 반응합니다.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을 동시에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더 많이 말할수록 원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빈도는 줄어들 것입니다. 경험은 당신의 태도나 행동에 의해, 심지어 당신의 말에 의해 창조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하는 생각이 경험을 창조합니다. 모든 생각은 고유한 파장으로 진동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일으키는 생각은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사람, 상황, 사건, 환경을 끌어당깁니다. 생각하거나 진동으로 발산하는 것이 현실이 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날마다 원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생각을 이끌어 보세요. 기분이 한층 좋아질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결함을 찾는다면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납니다. 그런 감정은 불안한 진동과 저항을 가져옵니다. 내면 존재가 사랑스러운 것에 초점을 맞추는데 당신은 혐오스러운 사람에게 초점을 맞출 수도 있습니다. 내면 존재가 성공에 초점을 맞추는데 당신은 실패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당신은 내면 존재의 관점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더 기분 좋은 생각을 선택하세요. 원하는 것을 더 많이 말하고 원하지 않는 것은 덜 말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폭넓고 현명한 내면 존재가 발산하는 진동의 파장에 스스로를 부드럽게 일치시키게 될 것입니다. 살면서 극도의 기분 좋음을 느끼는 순간은 내면의 근원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순간입니다. 어떤 아이디어에 강렬한 끌림을 느끼거나 열정적인 흥미를 느끼는 순간 또한 내면의 근원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순간입니다. 기분이 좋아질수록 내면의 근원, 즉 당신의 진정한 모습과 더욱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기분이 좋아지길 바랍니다. 하지만 대부분 주변의 모든 상황이 만족스러워야 그 다음에 기분이 좋아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많은 이들이 관찰하는 것에 감정을 싣습니다. 관찰하고 있는 것이 자신을 기쁘게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반대로 관찰하고 있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분이 나빠집니다. 많은 사람은 기분이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일에 상당한 무력감을 느낍니다. 기분이 좋아지려면
주변 상황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는 상황을 바꿀 힘이 없다고 믿습니다. 긍정적인 면을 더 많이 보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관점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는 대상이 무엇이든 거기에서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면을 찾고 기분이 좋아지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나는 충분한 돈이 없어 라고 말하지 말고 나는 돈을 더 많이 버는 방법을 찾고 있어 라고 말하세요. 이것이 새로운 말이며 완전히 다른 진동이자 감정입니다. 당신의 관점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계속 던져야 합니다. 관점을 전환하는 과정은 간단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생각이 날 때마다 그 생각을 멈추고 분명하게 말하세요. 지금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어. 원하는 것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야.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지?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지면 즉시 긍정적인 끌어당김이 시작됩니다. 그 순간 당신의 감정은 나쁜 감정에서 좋은 감정으로 바뀝니다. 그것이 관점의 전환입니다. 삶에 관한 새로운 이야기를 막는 가장 강력한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언제나 사실만을 말해야 한다는 생각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위치에 대해 있는 그대로 말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끌어당김의 법칙은 어떻다라고 하는 말에 반응합니다. 따라서 지금 어떤지에 대한 이야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지금 창조하고 있는 미래 경험에 관한 이야기도 말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관점을 전환한다는 것은 무슨 생각을 할 것인지 일부러 고른다는 말입니다. 좋은 일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기분이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현재 무슨 일이 벌어지든 생각의 방향을 조정해 더 나은 것을 바라볼 능력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살피고 기꺼이 관점을 바꿔 더욱 기분이 좋아지는 생각으로 주의를 돌려보세요. 기분이 좋아지는 생각을 찾으세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는 상황이 곧 따라올 것입니다.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는 게 무엇이든 가장 유쾌한 면만 보겠다고 결심하세요. 또 기분이 좋아지는 것에만 주의를 기울이세요. 그러면 당신의 삶에는 기분이 좋아지는 일이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할지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기분이 좋아지는 생각을 선택하려고 노력하세요. 당신의 삶, 그 삶에 있는 사람들, 경험에 대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려고 노력하세요. 당신의 생각은 강력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당신의 경험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기분이 나쁠 때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는 이유는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추거나 원하는 것의 부재 혹은 부족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부정적인 감정을
좋지 않은 것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감정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할지 알게 해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당신에게는 생각의 방향을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바꿀 힘이 있습니다. 당신이 관찰하는 모든 것은 개인적인 느낌을 일으킵니다. 사실 모든 것은 당신에게는 개인적인 일입니다. 당신이 내보내는 진동에 따라 그와 비슷한 일이 당신에게 끌려옵니다. 모두 당신이 선택한 생각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종종 원하지 않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을 정당화하려는 시도일 것입니다. 하지만 방어하거나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거나 다른 대상을 비난할 때마다 당신은 부정적인 끌어당김에 머물게 됩니다. 물론 부정적인 감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잠시 멈춘 채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기분이 좋아지고 싶어. 지금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는데 그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의미야. 내가 원하는 게 뭐지? 그리고 원하는 것으로 즉각 주의를 돌리세요. 하루를 보내면서 웃을 이유와 즐겁게 지낼 이유를 더 많이 찾아보세요. 기분이 좋아지고 싶다고 생각하면 상황을 심각하게 보지 않게 됩니다. 상황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으면 원하는 것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지요. 원하는 것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초점을 맞추지 않을 때 기분은 더 좋아집니다. 기분이 좋아질 때 원하는 것을 더 많이 끌어당깁니다. 당신의 삶은 점점 더 좋아집니다. 특정한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론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기분을 느끼고 싶은지는 언제라도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은 슬픔보다는 기쁨을, 피곤함보다는 에너지를, 무기력보다는 활력을, 억압보다는 자유를, 정체보다는 성장을 느끼고 싶다는 걸 잘 압니다. 생각의 방향을 의도적으로 선택함으로써 감정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생각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음식, 자동차, 입는 옷에 까다롭게 굴곤 합니다. 의도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는 딱 그 정도의 노력만 하면 됩니다.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에서 긍정적인 면을 찾는다면 자신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게서 무언가 불만족스러운 특성을 발견하면 다른 사람에게서도 그런 점을 더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나쁠수록 더 나빠집니다. 당신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서 좋은 점을 의도적으로 찾으세요. 당신은 생각하는 것을 더 많이 얻게 됩니다. 그것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당신은 경험의 창조자입니다. 창조는 바라는 대상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과거를 기억하든 미래를 상상하든 아니면 현재를 관찰하든 당신의 생각은 진동의 파장을 내보내고 있으며
끌어당김의 법칙이 그 진동에 반응합니다. 원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며 그래, 내게로 와 라고 말하면 그 말이 당신의 진동에 포함되고 끌어당김의 법칙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원하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아니야, 싫어, 저리 가 라고 말해도 우주는 그것을 끌어당깁니다. 아픈 건 싫어 라고 말하면 질병이 이끌려 오지요. 안 되라고 말하면 그것이 더 가까이, 좀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나의 불편한 감정은 대부분 고통받는 사람을 지켜보면서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설명했지요. 당신이 어떤 대상에 주의를 기울이든 거기에는 보고 싶은 것과 보고 싶지 않은 것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당신이 고통을 느끼는 건 눈앞에 있는 사람이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면을 보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고통을 느끼는 것과 당신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면을 보기로 선택하는 것, 그 둘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상황이 어떻든 긍정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모든 대상에는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이 함께 있다는 점을 기억하면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당신이 고통을 느끼는 건 남들의 상황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스스로 하는 생각 때문에 당신은 고통을 느낍니다. 이 사실을 알면 당신은 엄청난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감정이 다른 사람의 행동에 좌우된다고 믿으면 자유로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당신이 말하는 고통입니다.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 다른 사람이 당신의 행동을 어떻게 느끼는지 신경 쓴다면 당신은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의 느낌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기분 나빠지는 일을 막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행동 때문에 기분이 나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스스로 행복해지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책임지려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행동을 바꾼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고통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 인생에서 무엇을 만들어내든 당신이 책임감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할 때 사람들은 대부분 무슨 실수를 할까요? 저 사람은 스스로 헤쳐나가지 못해. 그래서 내 도움이 필요해. 라고 믿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런 믿음은 그 사람에게 오히려 해롭습니다. 그의 깊은 내면에서는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습관적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수백 수천 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탈출구가 없는 상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습관적으로 결핍 관점을 선택해 상황을 봅니다. 그러면 선택지가 보이지 않고 결국 원하지 않는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당신은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이곳을 창조하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기여자라고 굳게 다짐하세요. 당신은 생각하는 것을 얻습니다. 돈이라는 대상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유와 안락함이고 또 다른 하나는 두려움과 좌절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더 많은 돈을 원해. 그러면서 자신이 돈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돈을 이야기하면서 두려움과 불편함을 느낀다면 돈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니라 돈이 부족한 것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전자는 돈을 가져오지만 후자는 돈을 몰아내기 때문입니다. 돈이 부족한 상황을 인식하고 그 상황을 자주 이야기하면 계속 돈이 없는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우리는 돈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원하는 대로 말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설명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우리말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일을 말해야 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눈앞의 현실만 보고 있는 그대로 말하는 일을 계속하면 당신이 바라는 더 나은 상황은 다가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는 행동 대부분은 무언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없던 것을 소유해도 진정한 만족은 얻지 못합니다. 만족을 채워주지 못하는 한 가지가 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무언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하는 행동은 항상 역효과를 낳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게 더 많다는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기분이 좋아지는 생각을 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말하고 긍정적인 면을 찾고 관점을 전환해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긍정적인 상황을 상상하세요. 이게 공허함을 채우는 방법입니다. 당신은 소유물을 축적하거나 어떤 행동을 반복하려고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창조자로서 이곳에 왔습니다. 창조는 지속적이고 즐거운 과정입니다. 당신은 바라는 일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그 소망이 이루어졌다고 진심으로 느끼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더 많은 번영을 누리기 전에 먼저 번영하고 있다고 느끼기 시작해야 합니다. 결핍을 생각하며 행동하면 항상 역효과를 낳습니다. 기분이 좋은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 당신의 목적이 위대한 목적과 조화로워집니다. 풍요로움의 양은 한정되어 있으며 그 풍요로움이 충분히 퍼져나가지 않는다고 믿으면 누군가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진 상황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은 것이라고 믿는 겁니다. 사람들은 돈이 부족하다고 믿기 때문에 자신이 바라는 재정적 풍요로움을 스스로 허락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지니면 풍요로움과 계속 멀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을 못한 건 다른 사람이 성공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부정적으로 비교하고 결핍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 또는 갖지 않은 것은 당신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이 경험하는 풍요로움 또는 풍요로움의 결핍은 다른 사람의 행동 또는 다른 사람의 소유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당신의 관점, 즉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부를 늘리고 싶다면 새로운 이야기를 말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잘 사는 사람, 즉 부동산과 돈, 소유물을 축적한 사람을 비난합니다. 그러한 비난은 결핍을 습관적으로 생각한다는 징후입니다. 당신의 모든 생각은 진동합니다. 무언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그 생각은 내면 존재의 생각과 전혀 다른 진동을 내보냅니다. 내면 존재와 조화를 이루는 생각은 향상이나 풍요, 행복에 관한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면 존재와 조화를 이룰 때 당신의 기분은 긍정적인 감정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무언가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는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즉 풍요의 관점에서 바라보는지 아니면 결핍의 관점에서 바라보는지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통해 특정한 상황이 일어난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뿐 아니라 특정한 행동을 하면서 원하지 않는 것을 밀어내면 그것이 사라질 거라고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빈곤과의 전쟁, 마약과의 전쟁, 에이즈와의 전쟁, 테러와의 전쟁을 치릅니다. 원하지 않는 것을 밀어내면 그것이 당신의 삶에서 사라질 거라고 믿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끌어당김의 법칙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밀어내는 전쟁은 하면 할수록 더 극심해집니다.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그것이 점점 더 많아져서 당신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원하는 것이 부족한 상황에 초점을 맞추면 부족한 게 더 부족해져서 당신에게 다가옵니다. 긴장을 풀고 당신의 타고난 권리인 행복을 느끼세요. 나는 풍요로움을 추구한다. 나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믿는다. 혹시 돈을 끌어당기는 일에 탁월한 사람을 보고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나요? 그렇다면 그건 당신의 현재 생각이 당신의 소망인 풍요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생각하고 말하는 대로 당신 인생이 펼쳐집니다. 가장 중요한 능력은 생각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종하는 능력입니다. 믿음은 매우 강력합니다. 당신은 좋은 믿음을 많이 길러야 합니다. 장단점을 모두 저울질하며 사실을 나열한 다큐멘터리 같은 이야기를 말하지 마세요. 희망을 주는 기적 같은 이야기를 상상하며 경이로운 삶의 이야기를 말하세요. 해야 하거나 하고 싶은 일을 모두 할 시간이 없다고 느낀다면 결핍에
부정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든 그 생각의 본질을 당신은 얻게 됩니다. 건강이 안 좋은 상황을 생각하면 건강을 잃는 결과를 얻습니다. 어떤 대상을 생각하면서 긍정적으로 끌어당기는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끌어당기는지는 당신이 느끼는 방식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주는 안 돼라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당신이 안 돼, 나는 병에 걸리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할 때 실제로 당신은 그래, 내게로 오너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생각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반드시 긍정적인 감정 상태에서 생각하고 말해야 합니다. 어떤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곧 그 대상의 본질에 초대장을 보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보상을 얻기 위해 엄청난 행동을 하는 사람들과 행동은 거의 하지 않는데 엄청난 보상을 얻는 사람들을 보면 불공평이 심하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하지만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드는 건 행동을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에너지만 놓고 보면 전혀 불공평하지 않습니다. 재정적 성공이나 다른 성공은 많은 노력과 행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요구하는 건 단 하나, 조화로운 생각입니다. 결핍의 이야기를 계속 말하면 풍요로움을 원하는 당신의 소망을 계속 부정하게 됩니다. 원하지 않는 것에 집중하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소망을 이야기로 말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 그러한 소망과 어울리는 긍정적인 면을 찾아 구체적으로 언급하세요. 과거로 되돌아가 부정적인 생각을 모두 지울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모든 힘은 현재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기분이 좋아지는 생각을 찾으면 바로 지금 끌어당김의 기준이 바뀝니다. 수년 전에 했던 부정적인 생각이 현재 당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부정적인 생각이나 믿음을 계속 간직해 왔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당신이 계속하는 생각일 뿐입니다. 믿음은 습관적인 생각에 불과합니다. 당신에게는 새로운 생각을 만들고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고 다른 진동의 파장을 내보내고 끌어당김의 기준을 바꿀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토대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당신이 이루고 싶어하는 삶의 이야기를 말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생각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지녔는지 모릅니다. 불평할 일을 계속 찾으면 건강이 멀어진다는 점도 깨닫지 못합니다. 불평은 회복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경험을 창조하는 사람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당신 삶에 들어오는 모든 일은 당신의 생각이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의 현실이 아니라 당신의 생각에 반응합니다. 생각을 바꿀 때 현실은 반드시 생각대로 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다른 곳으로 반드시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딱 15분 정도만 투자하세요.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장소를 찾으세요. 두 눈을 감고 최대한 현재 상황을 인식하지 마세요. 자신이 신체적으로 건강한 상태에 있다고 상상하세요. 활기차게 걷는 모습,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공기의 신선함을 느끼는 모습을 상상하세요. 가볍게 걸어가는 모습을 상상하고 활력 넘치는 신체에 감사해하며 미소를 지으세요. 몸을 구부렸다 폈다 하며 유연성을 즐기는 모습을 상상하세요. 상상 속에서 신체의 건강함, 체력, 유연성, 아름다움에 감사하는 마음을 나타내세요. 어떤 병을 고치겠다고 생각하기보다 기쁨을 생생하게 상상할 때 당신의 생각은 순수함으로 더욱 강력해집니다. 하지만 병을 극복하겠다고 상상하면 당신의 생각은 결핍이라는 측면으로 무게중심이 옮겨져 힘이 약해집니다. 시간을 내어 당신의 신체에 대해 긍정적으로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당신의 신체는 틀림없이 그러한 생각을 순순히 따라갑니다. 당신의 현재 건강 상태와 당신이 바라는 건강 상태의 일치를 방해하는 유일한 장애물은 당신의 생각입니다. 당신의 사고 패턴에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것은 바로 당신의 몸입니다. 특정한 순간에 당신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든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 감정은 단 두 가지입니다. 기분이 더 좋아지는 감정, 아니면 기분이 더 나빠지는 감정. 이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단 두 종류의 감정만 존재합니다. 내면 존재는 당신의 근원이며 살면서 경험하는 수천 가지의 경험을 통해 계속 성장합니다. 당신 안에 있는 근원은 경험을 하나하나 분류하면서 그 안에서 가장 좋은 감정을 선택합니다. 이는 내면 존재가 사랑과 기쁨, 좋은 것에 영원히 자신을 맞춘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이나 자신에게서 잘못을 찾지 않고 그 존재들을 사랑하기로 할 때 기분이 좋아지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좋은 기분은 당신이 근원과 조화를 이룬다는 증거입니다. 근원과 조화롭지 않은 생각을 하면 두려움이나 분노, 질투 등의 감정이 생깁니다. 당신이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면 근원의 진동과 조화로워지기 어렵습니다. 당신에게 행동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기분 좋아지는 생각을 먼저 찾으라고 촉구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 영감을 얻어 행동하세요. 무슨 질병이든 병이 얼마나 진행되었든 당신이 해야 할 질문은 이렇습니다. 나의 몸 상태와 상관없이 생각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릴 수 있을까? 당신의 몸에서 잘못된 것을 계속 찾으면 결국 당신의 몸은 잘못된 것이 있다는 증거를 내놓습니다. 반복적인 생각이 결국 그 생각과 일치하는 것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무언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이것저것 검사를 했는데 문제가 없다는 걸 알게 되면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잘못된 것을 반복적으로 찾으면 시간이 흐르며 그것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고통이 있더라도
고통 말고 다른 걸 생각하는 게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에 부정적으로 초점을 맞춰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긍정적인 생각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어떤 경우든 기분이 더 좋아지는 생각, 즉, 더욱더 편안한 생각이 핵심입니다. 기분이 좋아지겠다고 다짐하세요. 그 다음, 그 느낌에 맞게 생각을 조종하세요. 당신이라는 존재의 핵심은 내면 존재입니다. 병이 든 모습은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품는다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신은 건강한 존재입니다. 당신의 기분은 매우 좋습니다. 의사가 당신의 회복을 믿지 못하면 그 의사에게 진료받는 일은 극도로 해롭습니다. 당신의 회복에는 단 2가지 요소만 관련이 있습니다. 소망과 믿음이 그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반응에 초점을 맞추면 자연스럽게 자기 내면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질병이 존재하는 건 부정적인 생각을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신체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불만을 들어주는 사람이 되면 결코 그들을 도울 수 없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그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의 내면 존재가 바라보는 대로 그들을 바라봐야만 그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미디어는 생각보다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줍니다. 미디어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문제들만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과장합니다. 당신은 이 행성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 굉장히 왜곡된 시각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행복, 건강과는 반대되는 시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을 얻습니다. 따라서 당신의 행복과 건강에 관해 자신만의 이야기를 연습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이 초점을 맞추는 일이 당신의 감정을 좌우합니다. 조금이라도 기분이 좋아지는 생각을 계속 선택하면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에게 더 좋은 경험을 꾸준하게 가져다 줍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당신 내면에서 지속되는 걸 허용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세요. 다른 사람이 당신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거나 환경이 달라져야만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더 나은 기분을 느끼기 위해 생각의 초점을 바꾸는 건 오직 당신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세요. 세계를 다른 관점으로 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원하는 방식으로 말하기 시작하세요.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데도 그러한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면 그 감정은 더욱 커집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부정적인 감정이 신체의 감각으로 나타납니다. 건강이 상하는 겁니다. 하지만 질병은 당신의 진동을 알려주는 신호일 뿐입니다. 병을 앓고 있는 많은 사람이
생각이 병을 끌어당겼다는 우리의 설명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질병과 관련된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이의를 제기합니다. 하지만 해당 질병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 병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질병은 부정적인 생각이 커져서 나타난 신호입니다. 어떤 주제든 부정적인 생각은 저항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질병이 계속 생기는 이유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당신 몸에는 어떤 병이든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지금 당장이라도 당신은 완벽한 건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병을 끌어당길 수도 건강을 끌어당길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이야기가 당신 삶의 토대가 됩니다.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삶의 모습을 말하세요. 나는 아파. 하지만 아픈 걸 바라지 않아. 따라서 나는 이 병을 이겨내겠어. 이런 행동을 취하면 병을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한다면 사실상 그 병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조심스럽고 방어적이며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대상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원하는 것과 원하는 것의 결핍입니다. 결핍의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면 더 많은 결핍을 끌어당길 뿐입니다. 목표에 다가서려면 원하는 것에 모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원하지 않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어떤 차를 운전할지에 대해서는 까다롭게 굽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을 할지에 관해서는 한없이 관대합니다.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에 까다롭게 굴어야 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과 조화로운 쪽으로 생각을 유지해야 합니다. 건강을 생각하세요. 건강을 잃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지금은 원하는 모습이 아니더라도 원하는 모습이 된 상황을 생각하세요. 건강만이 아니라 모든 주제에 관한 생각이 당신이 바라는 방향으로 향하도록 연습하세요. 우주는 진짜 현실과 상상하는 현실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우주와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의 생각에 반응합니다. 세상에 바꿀 수 없는 상황은 없습니다. 얼마나 나빠졌든 간에 다시 건강해질 수 없는 신체 상황도 없습니다. 건강을 되찾고 유지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기분 좋은 일에 더욱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내면 존재에서 나오는 비물리적인 에너지가 막힘없이 흐르도록 당신이 허용할 때 건강해집니다. 나는 건강해. 나는 건강해지고 있어. 내 건강은 완벽해. 나의 자연스러운 상태는 건강한 상태야 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 생각은 내면 존재의 생각과 조화로운 진동의 파장을 내보냅니다. 사실 몸은 생각 말고는 어느 것에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몸에 영향을 주는 건 생각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 많은 일이 더 빠르게 변하지 않는 이유는 대다수의 사람이 주로 현재 상태 그대로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변화를 일으키려면 지금 그대로의 상태 너머를 보아야 합니다. 창조의 첨단에 서려면 비전과 긍정적인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무언가를 바라면서 그 일의 성취에 의문을 품지 않는 상태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만족스러운 상태입니다. 의심과 불신이 제거된 순수한 생각을 하려면 연습이 필요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현재는 덜 관찰해야 합니다. 경험하고 싶은 상황은 더 많이 상상해야 합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행동 중 가장 강력한 행동은 날마다 시간을 투자해 당신이 원하는 삶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조용하고 방해받지 않는 장소를 찾으세요. 15분 동안 눈을 감고 상상하세요. 당신을 기쁘게 하는 몸 상태, 환경, 인간관계, 삶을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그려보세요. 스스로 뚱뚱하다고 생각하면 날씬한 몸매를 끌어당길 수 없습니다. 가난하다고 생각하면 번영을 끌어당길 수 없습니다. 좋으면 더 좋아지고 나쁘면 더 나빠집니다. 무엇을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다고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쉽게 살이 찐다고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특정한 음식이 기력을 보충해 준다고 믿으면 실제로 에너지가 생깁니다. 특정한 음식이 건강에 해롭다고 믿으면 그 음식은 당신에게 해를 줍니다. 창조물을 만드는 조리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소망과 기대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도록 꾸준하게 생각을 훈련하세요. 다른 사람의 소망과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조화로운 삶을 사는 경우를 우리는 지금껏 본 적이 없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려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소망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합니다. 당신의 진정한 모습, 당신의 근원과 조화로워지겠다는 강력한 의도를 지녀야 합니다. 기분 좋은 상태는 당신이 근원과 조화로워졌다는 걸 알려줍니다. 기분 좋은 생각을 지혜롭게 따라가세요.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서 긍정적인 면을 의도적으로 찾으세요. 이제는 새로운 이야기를 말할 시간입니다. 나의 오래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잘못된 일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혹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풀리지 않는 일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나를 실망시키는 사람들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나를 진심으로 대하지 않는 사람들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충분하지 않은 돈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시간의 부족을 이야기합니다. 언제나 그런 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에서 그런 일이 어떻게 생긴 거냐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생기는 부당한 일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능력이 있는데도 능력을 발휘하지 않는 사람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내 외모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내 건강이 걱정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나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지금 내가 주의를 기울이는 긍정적인 면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대로 일이 되어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일이 얼마나 잘 진행되고 있는지 이야기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 모든 일을 어떻게 제대로 관리하는지 이야기합니다. 충분하게 흘러들어오는 풍요로움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시간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는 가장 좋은 것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기억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내 삶이 얼마나 놀랍게 확장했는지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기적 같고 흥미롭고 근사한 면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일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의 노력과 능력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의 힘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내 몸의 긍정적인 면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내 몸의 안정성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완벽한 자유와 자유를 자각하는 즐거움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강력한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의 생각과 당신이 말하는 이야기에 반응합니다. 지금까지 머니룰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오늘 소개한 이 책 머니룰은 끌어당김의 법칙과 시크릿의 원전이라고도 볼 수 있는 책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시크릿보다 이 책이 더 쉽고 와닿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존재의 만유인력 법칙 혹은 정신의 만유인력 법칙이라고 부를 수 있을 듯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느낌과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항상 생각 조심, 자나깨나 생각 조심을 해야 할 이유죠. 특히 무의식적인 생각들은 우리가 인지조차 못하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떠올리고 관심을 갖고 집중하는 것들을 우리의 삶에 구현하는 놀라운 힘을 가진 존재입니다. 옛날 영화 스피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외계에서 온 거대한 황금 구슬, 즉 스피어가 있는데 이 스피어 앞에 다가가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마음속에 떠올리는 것을 현실화하게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 사람이 그 생각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고 오히려 부정적인 것들, 두려워하는 것들은 더 강력하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영화긴 하지만 끌어당김의 법칙을 정확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주인공인 더스틴 호프만은 어린 시절에 해파리 공격을 당해서 해파리를 두려워하는데 그가 스피어 앞으로 다가가자 해파리가 있을 수 없는 깊은 심해 바다인데도 갑자기 수천 수만 마리의 해파리가 나타나서 사람을 공격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각은 현실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믿지 않는 신념대로 믿지 않을 만한 현실이 나타날 것이고 믿는 사람에게는 믿는 신념대로 믿을 만한 현실이 나타난다는 것이 이 책의 주장입니다. 시크릿과 끌어당김의 법칙이 사실이 아니라고 비판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법칙대로 해서 자신이 원하는 현실을 만들었다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검증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는 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끌어당김의 법칙대로 생각하고 행동한다고 해서 크게 해가 될 만한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보다 그렇게 했을 때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밝은 마음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다고 해서 삶에 해가 될 일이 대체 무엇이 있을까요? 밝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냉철하게 사고하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 둘은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병행할 수 있고 공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과 시크릿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런 쪽에 관심이 없는 분이라도 여러 가지 방면에서 자신의 삶을 개선할 방법을 찾고 계신 분이라면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이런 책도 읽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지금까지 책 한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